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FES 가족 여러분. 저는 매주 목요일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 FES 패밀리 포럼의 RSD 이규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FES 세러데이 우리 트레이닝 파트 2란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파트 1에 이은 파트 2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 같이 또 이제 웨비나를 이어서 이렇게 좀 한번 참여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FS Product and Services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 회사의 그 프로덕은 타 그 회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타의 추종을 그 불허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프로덕트와 그리고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그 저희 세러데이 트레이닝 이 프레젠테이션은 2015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와 서비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세일할 때도 가장 널리 쓰이고 그리고 어,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그런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크레딧 보건 서비스죠. 자, 우리 FS 프로텍션 플랜 서비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것은 다음 우리 프레젠테이션 때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일 크레딧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휴된 그 프로그램이죠. 여러분께서 크레딧 모니터링을 하실 때 가장 어, 널리 쓸 수 있는 그런 자세한 툴입니다. 멀천 서비스 있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렌탈카만은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겨울인가요? 올 초인가요? 해서 렌탈카만은 더 이상 우리 회사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케어 플랜 우리가 유언장과 그리고 유산 상속, 위임장에 관련된 프로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이프락은 여러분들의 신분 도용을 방지하는 그런 회사죠. 그렇죠? 저희와 마찬가지로 제휴되어 있어서 우리 회사의 프로텍션 플랜 멤버십을 갖고 있으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이런 신분도용 방지 서비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울트라스코어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같이 제휴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덕트들이 있는데 더 자세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린 FS 프로텍션 플랜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S 프로텍션 플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백오피스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면 그쵸? 이 왼쪽에 여러분들의 그 액티브인지 이 상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텍션 플랜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것처럼 그쵸?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백오피스를 로그인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상태 창을 보여주는 곳이 이 백오피스 홈페이지 화면 좌측 하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거나 혹은 다른 색깔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녹색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녹색이라는 의미는 액티브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이전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에이전트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회사의 베네핏을 받고 그다음에 프로덕트를 볼 수 있는 그 이제 웹사이트가 www.fesprotectionplan.com이죠. 그렇죠? 여기를 접속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 베네핏, 고객도 마찬가지죠.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인 할 때는 로그인이 우리 백오피스와 들어가는 로그인과 상이합니다. 먼저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의 로그인 아이디가 되겠지만 패스워드는요,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우리가 그 디폴트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의 소셜 번호 뒷자리 4자리입니다. 그래서 유저 네임은 여러분들의 이메일 애드레스고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의 소셜 번호 뒷자리 4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fsprotectionplan.com 웹사이트를 로그인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백오피스 로그인할 땐 유저네임이 다릅니다. 패스워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께서 프로텍션 플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기판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상태 창을 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FS 프로텍션 플랜 멤버십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해당 탭에 따른 상태 내용들이 우측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탭인 크레딧 레스토레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자,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뭐죠? 그죠? 신용 복원이 되겠습니다. 신용 복원에 관련된 A to Z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과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제가 한번 FS 프로텍션 플랜 웹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네임은 가입 당시에 이메일 애드레스가 되겠고 저는 소셜번호 뒷자리 4자리였지만 제가 이것은 임의로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처음에 기존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소셜번호 뒷자리 4자리가 패스워드로 입력이 되어 있지만 이 프로파일에 가셔가지고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탭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조금 크게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United Credit Education Services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크레딧 보건 과정에 대해서 약 6분 44초짜리 비디오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크레딧 레스토레이션에 대해서 신용 복원에 관해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할 경우에는 이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함을 또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요, FS 프로텍션 플랜 멤버십에서 액티베이트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처음에, 저는 이제 해놨지만,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시작을 할 것인지 묻는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는데, Yes, now I'm getting to start it 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신용 복원 측면에서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신용 복원을 위해서 처음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어떤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의 우리 소셜번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럼 거주지 확인 서류로 가장 적당한 것이 뭐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그렇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소셜 확인용 서류는요? 그렇죠? 소셜 카드가 되겠죠. 근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면허증에 있는 주소지와 상이할 경우,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유틸리티 빌로 그것이 대체가 가능합니다. 주소 확인용은요, 유틸리티 빌. 근데 유틸리티 빌은 아무런 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온라인 폼도 안 되세요. 메일로 직접 받으신, 예를 들면은 가스빌이라든지 전기빌 혹은 전화빌, 이런 것들, 본인 이름으로 된, 그리고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을 받으신 걸, 메일로 받으신 것을 사진을 찍으시거나 스캔하셔가지고, 그걸 대체하실 수가 있고, 소셜 번호 같은 경우는 소셜 카드 분실하신 경우에는 W2나 1099 폼, 그쵸? 혹은 여러분들 건강보험상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소셜 번호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이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피케이션 다큐멘트를 여러분께서 꼭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의 신용보건의 서비스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오거나이저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마이크가 마이크를 좀 예, 닫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의 신용 복원 과정에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법을 준수하는 거죠?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법을 기준으로 무슨 법에 의거해서 이 신용 복원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합법적인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때 여러분들 이 간단합니다. 자, 공정신용보고법안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1970년도, 그러니까 1970라고 되어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Under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공정신용보고법안 하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의무,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러죠? 우리의
right을 가지고 우리의 행사권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크레딧 리포트를 우리 회사에서 이제 뽑게 되죠. 뽑게 된 다음에 물론 하드풀로 이제 뽑게 됩니다. 뽑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크레딧 리포트에 나와 있는 오류적인 항목들, 오류적인 항목들은 예를 들면 뭐 네게티브 아이템까지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크레딧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항목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분쟁 편지라고 하는 디스퓨트 레터를 여러분들께 발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메일로 발송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메일로 약 2주 안에 받으실 수 있고 혹은 정말 급하신 경우나 이러실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메일로 받아보실 때는 반드시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본인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메일로 그 디스플레이 레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오시게 될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레터가 여러분들 그 암호화돼서 이제 받게 되시는데 그 이제 그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의 소셜번호 뒷자리 4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받으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디스플레이를 받으시게 되면 이 새 묶음으로 된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크레딧 뷰로가 세 군데잖아요. 에코팩스, 트랜스유니언, 익스피리언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에 그 각각 사인을 하시는 란에다 사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각각 그 크레딧 뷰로 새 크레딧 뷰로에 여러분들이 사인한 디스플레이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발송하신 이후에 약 30일에서 45일 안에 발송된 디스플레이를 바탕으로 크레딧, 업데이트된 크레딧 리포트가 여러분들께 메일로 다시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크레딧 리포트 회사에서 보내는 메일들, 우편들이 스팸 메일 같이 정크 메일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서 왔다고 하는 그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우표 그 봉투 안에는 여러분들의 성함과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만 이 편지가 어디에서 왔다라는 그럼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편을 이제 그 메일을 열어보시면 이제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기 전에 이제 우표 봉투만 보고 판단하시고 아 이건 그냥 스팸 메일인가 보다 해서 찢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것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디스플레이를 보내시고 난 이후 약 30일 안에 그쵸? 여러분들의 그 디스플레이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된 크레딧 리포트를 받으시게 되는데 스팸 메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잘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크레딧 리포트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회사로 다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스캔을 하셔가지고 이메일로 발송을 하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발송하실 때는 reports at united-credit.org로 보내시거나 혹은 우편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받으신 그대로를 다시 여러분께서 새로 우편 봉투에다 넣으셔가지고 우리 회사로 직접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스캔을 해서 보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더 빠릅니다. 더 빠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냈다는 스캔을 하시게 되면 증거가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어떤 증거를 남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트래킹할 때도 좋고 그래서 만약에 더 분실하셨을 때도 다시 그 스캔한 것을 토대로 다시 보내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그걸 받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두 군데서 왔는데 한 군데밖에 오지 않았네요. 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회사에서 제휴된 그 이제 그 서비스 중에 스마트 크레딧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크레딧 리포트를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크레딧 리포트를 뽑을 때 단 한 10불 정도가 그 비용이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분실을 하셨는데 업데이트된 크레딧 리포트가 필요하시다 하실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스마트 크레딧을 이용해서 크레딧 리포트를 뽑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프로세스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크레딧 리포트 보내서 업데이트를 하시잖아요. 그런 이후에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된 크레딧 리포트를 토대로 두 번째 디스퓨트 레터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게 약 62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2일 정도가 소요가 된 이후에 다시 새로운 업데이트된 디스플레이를 받게 되시는 거죠. 이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몇 번씩 진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여러분께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Access your account. 저 같은 경우는 네게티브 아이템이 없어요. 그래서 네게티브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뭐 들어가셔도 볼 게 없는데 저도 처음에 그 크레딧 스코어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가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기록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 보시면은 저는 인쿼리가 있어요. 이렇게 인쿼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카드를 오픈하거나 그런 어떤 조회 기록 외에는 네기티브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인쿼리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은 디스퓨트도 가능하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진행 과정을 면밀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렇죠?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삭제가 되었고 어떤 것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 우리가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로그인을 하시게 돼서 이제 UCS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ID 다큐멘트를 아까 제가 그 베리피케이션 다큐멘트, 그러니까 본인 확인 서류를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직접 올리실 수도 있어요. 홈페이지 자체에서. 저는 이미 올렸기 때문에 여기 탭이 보이지 않지만 받지 못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애드레스 베리피케이션이라든지 소셜 베리피케이션을 이 홈페이지 자체에서 직접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가능한 서류. photocopy of your social security card, photocopy of your pay stub, pay stub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W2, 그다음에 health insurance card showing your full social number.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전체 그 소셜 번호가 나와 있는 헬스 인슈런스 건강보험 카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주소 확인용 서류에는 뭐 유틸리티, 그러니까 프리프린티드 미리 이제 프린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나오는 거, 온라인 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크레딧 카드 뭐 비릴 라든지 그런 것들 혹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레딧 레지스트레이션 고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다음은 파즈리브 크레딧 빌더가 됐겠는데요. 파즈리브 크레딧 빌더는 쉽게 말하면은 크레딧을 여러분들께 좋게 만드셨어요. 좋게 만드셨는데 이 좋아진 크레딧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방법 이것을 이런 솔루션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크레딧 점수가 산정이 되고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크레딧이 나빠지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빌더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목록이 나오게 됐는데 오버뷰 누르시면 자 크레딧 점수 이 미국의 크레딧 점수로서 그죠? 보시면은 800점에서 그 이상은 A++, 그쵸? 약 11%라는 거예요. 그쵸? A-는 750에서 799점, 약 20%, 29%가 되겠네요. A는 700에서 749점, 20%. B는 650에 699, 16%. C는 600에서 649점, 11%. D등급은 550에서 599점, 7%고요. F등급은 500에서 549, 5%. F-는 499점 이하, 이제 1%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좀 변했어요. 지금 사실 크레딧 점수가 갈수록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7월에 대규모로 이제 그 어떤 저지먼트라든지 그다음에 텍슬링 기록을 크레딧 리포트에서 이제 삭제화 시켜 주겠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 30%의 미국민들이 크레딧 점수가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여러분들 크레딧 정보에 관련돼서는 이제 경제면 같은데 보시게 되면 그런 어떤 정보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가끔 이렇게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몰게지 렌더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프로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그쵸? 레이트를 어떻게 받아요? 9.5%. 서프라임 경우에는 8.6%. 에버리지 크레딧 평균은 4.9%.
크레딧이 좋을 경우에는 약 4.2%, 크레딧이 아주 좋을 경우에 약 3.9%. 이게 평균이죠. 그렇죠? 차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나쁠 경우에는 18.9%, 서프라임일 경우에는 17.9%, 평균일 경우 약 11%, 좋을 경우에는 6.5%, 그리고 크레딧 아주 좋을 경우에는 5.1%, 그리고 그 이하 정도 되겠죠. 그렇죠? 크레딧 카드 랜드 레이트도 마찬가지죠. 풀 크레딧, 크레딧 좋지 않을 경우 28.9%의 이자가 율이 있죠. 서프라임 19.8%, 에버리지 크레딧 13.9%, 크레딧 좋을 경우 12.2, 엑설런트 크레딧은 약 7.9%죠. 그래서 크레딧이 좋은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불필요하게 낼 수 있는 그 지출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다라는 점도 이 점을 보시면 아시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그렇게 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냐 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크레딧 복원이 분명히 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레딧 점수가 500대신데 현재 본인이 내고 있는 거 잘 내고 계세요. 근데 나 크레딧 복원 뭐 돈 없어서 못해요라고 하시는데 그 분께서 불필요하게 나가시는 게 훨씬 많으신 거죠. 그쵸? 크레딧 복원에 그 소액을 먼저 하셔가지고 복원하시게 되시면 그로 인해서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정말 이 천문학적인 그 수치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걸 모르세요. 그런 점을 인식을 시켜드리는 게 우리가 또 할 일이 되겠죠. 그쵸? 자, 크레딧 점수를 산정하는데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쵸? 페이먼트 히스토리는 약 3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빚은 이 30%를 차지하죠. 크레딧 카드, 그죠? 이런 빚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크레딧 10%, 그 다음에 크레딧 종류에 따라서 10%, 그 다음에 크레딧 히스토리가 약 15%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저립 크레딧 빌더가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컬렉션과 어떤 세틀먼트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 할 때도 여기 보시면은 크레딧 빌더의 하단에 보시면 Tools and Resource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오른편에 Resource Center 있죠. Learn More 클릭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크레딧러나 이제 어떤 채권자들과 딜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이 양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메디컬 페이먼트 레터도 있죠. 뭐 레터 페이먼트 리무벌 리퀘스트 레터, 뭐 세틀먼트 레터, 그다음에 내가 세를 할 테니까 삭제시켜 달라라는 뭐 그런 내용들의 뭐 니고시에이트 하는 그런 폼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것들 이용하셔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또 세틀먼을 원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가능해 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분 요걸로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파서립 크레딧 빌더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크레딧 어토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어토니, 크레딧 변호사 상담 혜택이죠. 우리가 이 크레딧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런 문제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크레딧에 대한 정보를 잘 모름으로써 얻는 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당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의 프로텍션 플랜 멤버이신 분들은 이 크레딧 어토니 상담 혜택을 언제든지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빚을 갖고 계신데 이 빚 독촉에 의해서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떠어떠한 내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적어서 그냥 서밋 버튼만 누르시면 전화가 와요. 여러분들께 약 48시간 안에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크레딧 리포트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따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 직접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런 솔루션을 또 제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크레딧 리포트의 약 80%가 오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 손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이 있으셨냐면 되게 재밌는 게 메디컬 페이먼트를 다 셀을 하고 셀을 하느라 다 페이오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크레딧 리포트 두 개에서는 나오지도 않는데 한 크레딧 리포트에 그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전화를 해봤더니 컬렉션에서 그 사람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재밌죠? 그 사람이 이제 컬렉션 기록이 있다고 그것을 올린 컬렉션 회사에서 그분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쵸? 본인들이 컬렉션이 있다고 해서 크레딧 리포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 컬렉션에서 이 고객의 기록을 찾지 못해요. 명백한 오류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리포트가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한번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보시면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크레딧 어토니 서비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스마일 크레딧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일 크레딧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세요. 어떤 걸요? 여러분들의 크레딧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기에 모니터링 할 때, 자, 여러분들 크레딧 스마일 크레딧 들어가셔가지고 자,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인업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떤 고객이나 에이전트분 들어오시면 반드시 가입하는 그날 셋업 해드려야 되는 게 스마일 크레딧이에요. 그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쵸? 스마일 크레딧 그날 직접 사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냥 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사인업 나우 누르시면 돼요. 그 해당 그분의 저기 뭐야 프로텍션 플랜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조인이 있습니다. 조인 누르시고요. 여기 쓰라는 대로 쓰시면 돼요. 대신에 스폰서 코드는 없습니다. 요거는 쓰시는 게 아니세요. 요거 제외하고 다 쓰시면 돼요. 그쵸?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고객이 여쭤볼 수도 있어요. 제 크레딧 점수 어떻게 돼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그거 알아서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는 게 뭐야? 하는 일이 뭐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이 스마트 크레딧을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제가 모든 고객을 한번 업데이트를 해봐요. 그러면은 오늘도 저 두 분 고객이 크레딧 점수 이제 53점 한 번 올라가시고 60점 이렇게 한 번 올라가시고 예전에는 그 우리 단체 카톡방에 막 3, 40점 올라가면 막 좋아가지고 막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안 올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많아서. 뭐 60, 70점 올라가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흔해가지고 이제는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안 올려요. 한 100 몇 점 올라가야지 야 이렇게 해서 올리죠. 그쵸? 그만큼 여러분들 이제 고객들 이제 관리하시다 보면은 어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리퍼럴 받으실 때 저는 이렇게 미리 고객이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고객 리스트들이 여러분들 백오피스 가서 주면 있잖아요. 그럼 그 고객분들을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를 업데이트를 해보세요. 그 스마트 크레딧 통해서 업데이트 버튼 누르면 그 분에 갖고 있는 크레딧의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디스플레이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여러분들이 날짜를 적어놨다가 스케줄에 이쯤 돼서 이분 크레딧 업데이트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업데이트하면 정말 놀랄 만한 그런 결과가 있을 때가 있고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이분 얼마나 올라갔을까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탁 버튼을 눌렀을 때 딱 몇 점 플러스 뭐 60, 뭐 8점 이렇게 돼 있으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랬을 때 전화 딱 걸으셔가지고 아유 사모님 축하드려요. 크레딧 점수 이번에 70점 가까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죠. 사모님 지금 이렇게 크레딧 좋아지셨는데 저한테 어떻게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이러면 거기서 희한하게 나와요. 그렇게 될 때.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세일에 한번 그런 툴로 또 한번 사용하실 때 이 스마트 크레딧이 그런 식으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스마트 크레딧 점수가 그냥 일반 점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보험 점수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딜러 점수, 그렇죠? 오로스코어, 그다음에 고용주들이 볼 수 있는 그 고용주 점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로 그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도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점은 아셔야 되는 게 한 달에 6번, 딱 6번을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업데이트 누른다고 크레딧 점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달에 5주잖아요, 그쵸? 많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7일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를 한 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고객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또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마이케어 플랜. 우리가 유언장, 유산상속, 그리고 위임장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쵸? 자, 마이케어 플랜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여러분들 세일하실 때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어요. 자, 세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 그 고객이 이게 왜 필요한지를 느끼게끔만 하면은 고객에 의해서 세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하면 한국 분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세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빨리 하셔야 돼요. 라고 할 경우에는 지레 겁을 먹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며칠 전에 한 여성분이 나이도 많지 않으세요. 이제 중년이신데 갑자기 이렇게 언쟁 중에 갑자기 이렇게 고혈압이 되셔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생명보험이 준비가 안 돼 있으셨어요. 또 하나 유언장, 유산상속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셨더라면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이 겪는 그 아픔이 그래도 조금은 어, 줄어들 수가 있을 텐데, 그쵸?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은 또 이제 사랑하는 엄마를 또 잃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슬픔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막막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앞일을 모르잖아요. 그쵸?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쵸?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유비무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닥칠 그럴 일이 생기지 않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실 때 이 마이 케어 플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언장, 유산상속, 위임장 미국은 한국과 달리 하지 않게 되면은 주 정부가 우리 마땅히 우리 가족들이 가져가야 할 몫을 가져가게 될 수가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좀 보시고 고객들에게 어필을 하시면 또 굉장히 우리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캐플랜 제가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또 저는 이거 굉장히 자주 쓰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Identity Theft Protection. 바로 뭐죠? 라이플락입니다. 라이플락은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신분 도용 방지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이제 뉴욕에서 그 이제 소셜 카드를 분실을 해가지고 굉장히 긴장. 벌써 1년이 딱 1년 됐네요. 1년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전혀 시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 맨하탄 한복판에서 제가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믿을만 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알람을 받은 게 나의 소셜 번호를 블랙마켓에 팔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를 한 7, 8시간도 안 지나서 받았어요. 그 알람을. 그래서 자기네들 그걸 차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분 도용의 노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한국 분들. 그렇죠?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미리부터 우리가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프로텍션이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컴퓨터 좀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백신 프로그램도 이제 컴퓨터에 이제 설치를 하시고 어떻게 이제 아시지만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중년분들 혹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치 않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백신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이런 거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킹을 당하시거나 그럴 경우에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처럼 무슨 이제 강도가 들어서 돈 내놔. 혹은 뭐 집에 침입해가지고 막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난다는 얘기죠. 그쵸? 이제는 안 다치고 돈을 얘네들이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 고도의 이런 어떤 치밀한 범죄들이 이제 지능범죄라고 그러죠. 그쵸? 이런 것들이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범죄에 대한 우리가 보호를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어필을 하시면 반드시 굉장히 이거 진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신분도용 당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 라이플락을 가지고 한번 어필을 하시면 굉장히 또 좋은 세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월렛 락이라는 거 할 수 있어요. 라이플락에 월렛 락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의 지갑 자체를 그러니까 지갑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뭐 어떤 나와 있는 그런 진짜 지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뭐 지갑 안에는 뭐 면허증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소셜 카드도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고, 크레딧 카드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온라인 가상 그 지갑 형태로 해서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잊어버리셨다, 지갑을 분실하셨다 할 경우에 그 원래 락 가지고 한 번 그냥 누름으로써 모든 것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따로 뭐 이렇게 하나만 등록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다 프로텍션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락까지 같이 이제 여러분께서 라이프락 로그인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래 락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서비스 이거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라이프락 들어가시게 되면 로그인을 직접 해보시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로그인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 넣는 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레딧 카드들 모두 가능하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까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과 똑같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버지니아에요. 제 이름이 이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규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13분이나 있어요. 버지니아에. 저도 처음 한 사실이에요. 저랑 동갑인데 센터빌 사는 것도 똑같은 분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영어권 친구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이규민이고, 그리고 똑같이 85년생이고, 그 거주 지역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록이 서로 섞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라이프락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정말 이것은 나라는, 이건 납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해놓으시면 다른 분들과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고유의 정보를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꼭 접속하셔서 한번 진행을 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은 뎃지로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뎃지로 프로그램 잠시만요.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고요. 자, 뎃지로 프로그램은 빛 청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 청산 프로그램. 자, 여러분들 뎃지로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뎃지로 탭을 누르시고 액세스 웹사이트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여러분들의 그 새로운 어떤 창이 하나 열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빚을 효과적으로 청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수학 프로그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여기 그 샘플을 보도록 할게요. 마크 앤 조이스라는 사람의 샘플을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 빚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비자 크레딧 카드가 먼틀리 페이먼트로 약 55불, 메디컬 페이먼이 먼틀리로 200불씩 나오고, 디스커버 크레딧 카드가 296불, 퍼니처 237불, 오토 417불, 몰기지 970불. 굉장히 적게 나가는 거예요. 그쵸? 이거 굉장히 적게 나가신 분인데, 그쵸? 크레딧 카드 먼틀리 이렇게 적게 나가는 분들이 많이 없죠. 이건 이제 샘플이니까, 그쵸? 이분이 갖고 계신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이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남아있는 빚이 보시게 되니까 약 17만 9,352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갚아야 될 그런 총 그 빚은 37만 4,346불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두 배예요, 두 배. 원금보다 이자율이요. 인터레스트 페이 해야 되는 게 19만 4천이기 때문에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거의 약 40만 불에 가까운 빚을 평생 동안 갚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실 때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포트를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근데 새로운 란이 생겼어요. Total Number of Payment, 그쵸? 이 분이 남아있는 페이먼트가 몇 개가 있는지, 몇 번을 내야 이것이 페이먼트가 빚이 이제 상환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이 지금 내시는 것처럼 내시게 되면 빚을 상환하시는데 약 29.52년, 약 30년이 걸려요. 근데 이것을 빨리 청산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빚을 상환하는데 9.26년이죠. 그쵸? 10년도 안 돼서 채무가 상환이 된다. 그럼으로써 2,177불씩 매달 세이브를 20년간 해서, 그쵸, 6%대로 20년간 세이브를 하게 되면 세이빙 밸런스, 그러니까 세이빙 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밀리언에 달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넘버 오브 페이먼트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틀리 페이먼트에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첫 번째 비자 크레딧 카드 9번을 다 페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 460불을 이 9번이 페이먼트를 다 하시면 여기다 더 하시는 거예요. 아래. 그럼 한 2880불이 되겠죠. 그쵸? 2880불을 또 계속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번이 아니라 한 10번 정도의 이게 페이오프가 되시겠죠. 10번, 11번에. 그렇게 되면 이 페이한 거를 어떻게 돼요? 다음으로 또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내는 먼틀리 페이먼트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하지만 2177불씩 계속적으로 이게 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이게 계획표 같은 거나 보면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뭐 어떤 꼼수가 있어서 내가 돈을 들내고 이런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페이먼트를 잘 하게 되면 그만큼 기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활계획표 왜 짜요? 제대로 된 어떤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출을 우리가 내가 나가는 돈을 제대로 알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장을 보러 간다. 장을 보러 가기 전에 적어놔요. 뭐 어떤 거 필요한 거. 근데 필요한 것도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이 장 보는 거랑 배가 안 고플 때 장 보는 거랑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항상 먹고 장을 보는 그 리스트를 적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면 이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를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부를 때 요거 딱 필요한 것만 딱 가서 딱 그것만 사는 거죠. 그쵸?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가게 되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래서 안 사도 되는 걸 꼭 사게 돼요. 그쵸? 그런 것처럼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계획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FS 대지로 프로그램을 계획표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그 빚을 미국 비싸잖아요.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스튜던트 론도 있을 거고 메디컬도 있을 거고 뭐 몰기지도 있으실 거고 크레딧 카드도 있을 거고 다 빚인데 죄송합니다. 다 빚인데 그 빚을 효과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계획이 굉장히 필요하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락박스예요. 파이낸셜 락박스인데 파이낸셜 락박스는 여러분들의 어떤 재정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제 예전 분들은 그죠? 우리의 재정 정보를 하드 카피로 이제 서류로 보관을 하시게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하지만 어떤 화재가 일어났다. 그래서 소실이 되시거나 혹은 분실을 하셨다. 이럴 경우에 또 덩달아서 안 좋은 일이 이게 잃어버리게 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이제 돌아가시게 될 경우가 생긴다. 그럼 남아있는 가족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갖고 있는지 알 턱이 없어요. 무슨 은행을 사용하셨고 그 은행의 밸런스가 뭐가 있고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는데 그걸 뭐 어디 회사고 뭐 얼마가 있고 팔러시 넘버가 뭐고 뭐 알 수가 없어. 귀중품은 뭐가 있고 뭐 혹은 뭐 박스가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뭐 주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스탁 같은 거 갖고 계시는데 그런 거 알 수가 없죠. 그런 정보들 다 공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렇죠? 그렇다고 유언장에 뭐 해놓는 것도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정보를 이렇게 파이낸셜 락박스에 여러분들께서 기입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런 어떠한 일이 발생 혹은 분실을 하시거나 잃어버릴 경우에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보를 가족들이 그렇죠? 사실 이 라이프 인슈런스 제가 오늘 그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 생명보험이 약 1년에 몇 억 달러가 덜 지급된대요. 그 이유는 안 차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 3억 달러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찾지를 않는데요. 예,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 페이를 하시고 나서도 지급이 안 된 거. 왜냐면 이제 클레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 3억 불을 계속 그 쪼개보니까 약 한 사람당 3,000불 정도씩을 더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생명보험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찾지 못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런 정보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이낸셜 락박스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이제 그 컨택해야 될 퍼슨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혹은 이 파이낸셜 락박스의 정보가 필요한 할 때 연락해야 되는 분들의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어떠한 인포메이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입만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 크루즈 가고 싶으시잖아요. 크루즈 가시려면 이거 다 작성하셔야 돼요. 파이낸셜 락박스와 뭐가 있죠? 마이 케어 플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 작성하지 않으시면 크루즈 못 가요. 네, 언제까지죠? 9월 23일까지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로 계신 분들 라이프 인슈런스 혜택 받으실 수 있죠. 라이프 인슈런스 이제 그냥 있어서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이프 인슈런스 베네피셔리 폼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네피셔리 폼이라는 거는 수혜자가 누가 될지, 그쵸? 보내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FS 프로텍션 플랜 가셨는데 이렇게 녹색불 하나라도 안 들어있는 게 있으면, 빨간불인 게 있으면 안 돼요. 다 녹색불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쵸?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쵸? 하시라고 제가 1년째 말씀드리는데 안 하신 분들 있으세요. 반성하셔야고 빨리 하세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이프 인슈런스, 자, 설명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라이프 인슈런스 베네핏은요 3개월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일을 시작한 지 3개월까지는 커버리지가 없어요. 이것은 그룹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룹 보험에는 여러분들께서 웨이팅 피리어드가 있죠. 기다려야 되는 피리어드. 왜 그러냐면,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룹 보험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회사에 등록을 했다가 보험만 받고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3개월간의 웨이팅 피어리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4개월부터 6개월, 일하신 지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되시면 3만 불에 대한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한 베네핏이 돌아오시게 되는 건데, 이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텀이죠, 텀. 이제 정기보험이라고 하는데, 사망 시에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텀 보험입니다. AD&D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Accidental Death and Dismemberment라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사고사일 경우에, 혹은 어떤 절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조금 이제 잔인한데, 뭐 이렇게 팔이나 다리나 혹은 눈 같은데, 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이제 우리 몸 기관 중에 치명적인 그런 어떤 절단이 있거나, 혹은 이제 상실하셨을 경우에, 그럴 때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3만 불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이제 캐피럴 썸이랑 프린시펄 썸이라는 게 있는데, 프린시펄 썸으로 받으실 때는 두 팔이나 두 다리나 두 눈을 잃으셨을 때 3만 불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시게 되면, 혹은 이제 하나씩 그러시게 됐다 그러면 이제 캐피럴 썸으로 되셔가지고 이제 반인 15,000이 되는 거죠. 50%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7개월부터 9개월까지 되시면 5만 불, AD&D도 5만 불, 그다음에 약 1년 정도까지 되시면 7만 5천 불로 껑충 뜁니다. 그다음에 12개월 이상이 되셨을 때 라이프는 10만 불 이상, AD&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배로 나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연세에 따라서 베네핏이 차감되는 경우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65세 이상부터는 65%로 줄어듭니다. 69세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만 불이다. 여러분들 받으셔야 될 게 10만 불인데 65세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 6만 5천 불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70세일 경우에는 4만 불, 75세 때는 약 20%, 그러니까 10만 불 기준으로 2만 불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그쵸? 보험 그 정도 이제 어떤 장래 비용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좋은 얘기죠.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것도
2만 불 아예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2만 불이 어디예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이건 그룹 보험이고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5명의 고객과 1명의 에이전트를 반드시 영입을 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5명의 고객 유치와 1명의 에이전트를 리크루트. 1년에 5명, 그러니까 총 6명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365일 동안 300일 놀고 그죠? 하루에 한 명씩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냥 이것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이프 인슈런스. 베네피셔리 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반드시 안 하신 분 꼭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본사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라이프 인슈런스, 그러니까 에이전트로 일을 하심으로써 하셨는데, 이 베네피셔리 폼을 작성을 안 하신 거예요. 못 받으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쵸?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은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세한 어떤 여러분들 어떤 사항을 보시기 원하시면, 이 requirement랑 가이드라인을 보시려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 탭으로 가셔가지고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또 자세히 이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디스카운트 베네핏들 있죠. 디스카운트 쇼핑. 여러분들 우리의 온라인 포털에서 디스카운트 쇼핑을 하실 경우에 이렇게 아래에 제휴된 그런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 이러이러한 퍼센티지로 캐시백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하실 때, 그냥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이 캐시백 받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YFL은 네,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재정교육재단이죠. 우리가 이것으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단체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재정교육이 필요한 우리 친구들이 우리와 같이 몰라서 얻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우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처방약 할인 카드를 지급을 하는데 이거 요즘 여러분들 가입만 시키고 안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 보시면 RX 카드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우리 제니정 사장님, 이제 LA 제니정 사장님께서 만드신 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쇄를 하실 경우에 좀 더 쉽거든요. 이렇게 만드시기가. 만드셔가지고 우리 어렵지 않게 라미네이트 하셔가지고 드리세요. 서비스로. 그쵸? 이 뭐고 이게 가입하면 이렇게 등록하시다가 이제 뭐 하나 딱 이게 카드 만들어서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험이 없으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크레딧 보건하신 분들 중에서 건강보험 없으신 분들 엄청 많으세요. 그때 처방약 이제 약값 때문에 병원도 이제 가기 어려워하시고 그러신 분들 많으실 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우리 처방약 할인 카드를 가지고 내가 이 약을 얼마에 싸게 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그 카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그 자리에서 가입하실 때 스마트 크레딧과 더불어서 꼭 이것도 지급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로서 고객께 드리는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꼭 해주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 어, 우리 FS 트래블 이게 있습니다. FS 트래블 2016년부터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 프라이스 라인과 우리가 제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스 라인보다 더 저렴하고요. 항공권 같은 경우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렴한 그 가격으로 호텔 그리고 항공권 그리고 자동차까지 여러분들께서 예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요것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에이전트 등록하신 분도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FS 트래블 이거 하나 보고 자기가 내가 이거 다른 데랑 자기가 쓰는 그 웹사이트가 있대요. 거기랑 비교해가지고 싸면은 자기가 에이전트 등록하겠대. 딱 했는데 무려 40불이 쌌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에이전트로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그러신 에이전트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13가지, 그죠? 고객들은 12가지인데 이 베네핏을 가지고
어느 하나 그냥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 그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여러분들께 이게 세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우리의 서비스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 말씀드리지만 낚시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걸 어떻게 던질까, 어떤 미끼를 쓸까, 어디다 던질까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냥 뭐가 되든 계속 던지세요.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던질수록 확률 늘어나고요.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연습하시고 계속적으로 이 교육을 공부하실수록 이 낚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여러분 웨비나 참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노력하시고 웨비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또 이제 거의 한글화 작업이 많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8월 초안에는 모든 어떤 비디오와 그리고 어, 그 이제 그 모든 폼들이 한글화가 완료가 돼서 여러분들께 배부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어떤 한인 마켓을 이제 확장시키는데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웨비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웨비나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 그러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그쵸? 어, 이제 또 보양식 좀 챙겨 드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또 이제 8월쯤에 우리가 또 우리 문부사장님이랑 그 MT를 계획을 하잖아요. 그쵸? 한 번 더 갈 수 있도록 조만간 또 공지가 나갈 텐데 다시 만날 그날 때까지 우리 또 열심히 또 일하는 그런 우리 FS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